안녕하십니까.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은 원자의 구조와 에너지 수준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원자의 구조에는 원자핵, 전자, 전기력, 대표적인 쿨롱에 의한 쿨롱 법칙이 있죠. 그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하는, 그죠? K R 제곱분의 Q1, Q2. Q1, 마우스로 잘 안 써지네. Q2입니다. 요 Q가 전하량이죠, 그죠? 이 전하의 양, 전하량. 자, 에너지 준위는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있죠, 그죠? 이게 선으로 보이는 건 선 스펙트럼. 햇빛과 같은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에너지 D, 고체에서 반도체, 부도체, 전원체의 에너지 D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 D는 전도띠, 원자가 띠. 원자가 띠 위가 전도띠고, 띠 간격이라는 게 있죠, 그죠? 띠틈이라고도 불렀는데, 여기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전기를 얼마나 잘 전도하는지. 전기 전도성은 비장의 역수죠, 그죠? 비장의 역수입니다. 도체, 부도체, 반도체, 절연체. 그 중에서 반도체에는 순수한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가 있는데, 불순물을 넣어주면 반도체의 특성이 전기를 잘 흘러주기 때문에 실리콘이나 저마늄의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넣어서 P형, 포지티브, 양곡이 있는 P형, 네거티브, 전자가 있는 N형을 붙여서 PN 정크션 다이오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두 도체 사이에 관한 전기력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Q, EQ, 전하량을 Q, EQ라고 하고 거리를 D인 것과 거리가 2D인 것. D에서 2D로 되면 4분의 1로 작아진다고 했죠. 거리의 제곱이 반비례하니까. 요거는 EQ, Q니까 EQ 제곱이고 요거는 4Q 제곱이고. 그래서 요걸 식에 넣어서 계산해 보면 요걸 앞에 D제곱분의 EQ제곱 KD제곱분의 EQ제곱을 우리가 F라 요걸 가해체 이게 F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 D제곱분의 EQ제곱을 F라 두면 4D제곱분의 4Q제곱은 얼마가 될 거냐? 뭐 2분의 F가 되겠죠. 그렇죠? 2분의 F. 한번 식으로 자세히 보면 이렇게 지금 여기 F가가 우리가 요걸 F라고 뒀죠. 그죠? F라고 뒀으니까 D제곱 Q제곱 요거는 2분의 F가 되겠죠. 그죠? 2분의 F가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F가가 F나의 2배라는 거죠. F가가 F나의 2배. 다르게 말하면 F나는 F가의 2분의 1배.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죠, 그죠? 고온의 물체에서 주로 방출되는 연속 스펙트럼, 대표적인 게 이제 고온의 태양 같은 이런 것도 이런 연속 스펙트럼이죠. 그 다음에 기체 방정관에서 방출되는 기체 주로 방출되는 이런 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기체 방정관 같은데 전기를 에너지를 주어서 기체를 가열시켜서 방출할 때는 방출 스펙트럼 또는 저온의 기체를 통과시키는 경우는 이제 이런 흡수 스펙트럼이 되죠. 이게 검은색, 이쪽의 검은색은
빛의 흡수당했다는 거죠. 이렇게 흡수당했다는 거. 그리고 각각의 스펙트럼 종류를 쓰면 가는 연속 스펙트럼, 나는 방출 스펙트럼.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빛이 방출되고 있죠. 그죠? 빛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방출 스펙트럼. 그 다음에 흡수되는 검은색은 흡수 스펙트럼. 그래서 가, 나, 다 이렇게 됩니다. 주로 가는 고온의 물체에서 방출하고 나는 기체 방정간, 나는 이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흡수되었기 때문에 검은 흡수선이 나타납니다. 3번 원자에서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전이되면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죠?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상태로 내려오면 그만큼 에너지를 어떻게 했다? 잃었다. 무슨 상태로 보낸다? 빛의 상태로 방출하게 되죠. 그죠? 빛의 상태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이 넓으면 방출하는 에너지가 어떻다? 높겠죠. 그죠? 에너지가 높으면 다르게 말하면 진동수도 높게 되죠.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니까. 반대로 파장은 어떻게 된다? 짧아지게 됩니다. 짧아져. 즉 빨간색 계열이 된다. 에너지가 높으면 빠르게 떨린다는 거죠.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진동수가 높다는 거. 반대로 파장은 짧다. 어쨌든 답은 방출입니다. 원자에서 특정한 전자 궤도에 있을 때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죠. 그죠? 특정했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이제 전이할 때, 옮겨서 이동할 때, 전이라는 것은 옮겨서 이동한다는 겁니다. 옮겨서 이동할 때 궤도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무슨 형태로? 빛의 형태로. 그죠? 빛의 형태로 방출합니다. 빛의 형태로. 빨간색, 파란색 뭐 이렇게. 파란색 빛을 내면 빨간색 빛보다는 에너지가 높고 파장은 짧게 되겠죠. 이런 빛의 형태로. 자, 에너지 준위. 요거 기억해야 되죠. 1번 에너지 준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은데 에너지 간격은 점점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에너지 간격은 점점 좁아진다. 자, 이 원자로부터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의 종류는 모두 몇 개인가? 보면 지금 1번으로 전이될 때 볼까요? 4번에서 1번으로 전이될 수 있죠. 그죠? 1로 되는 4번에서 1번 이렇게 한 개, 3번에서 1번 또 되겠죠. 그죠? 두 개, 2번에서도 1번 되겠죠. 그죠? 세 개, 1번으로 전이되는 거. 2번으로 전이되는 거는 2번으로 전이되는 게 뭐가 있냐면 4번에서 2번 그렇죠? 3번에서 2번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3번으로 전이되는 거는 뭐가 될까요? 3번으로 전이되는 거는 한 개가 있겠죠. 그죠? 아이고 3번은 잘 안 써지네. 다른 색깔로 3번으로 전이되는 건 이렇게 한 개. 그러면 3 더하기 2 더하기 1 그래서 총 몇 개? 6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n이 1로 전이할 때 선 스펙트럼 3개, 2로 전이될 때 2개, 3으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 종류 1개, 3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6개. 답은 6개입니다. 자, 보어는 러더포드 원자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원자의 안정성이나 원자가 방출하는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 이게 러더포드가 문제점이 뭐냐면 이 원자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그죠? 원자가 계속 돌면서 러더포드는 이렇게 돌면서 어디로 핵 쪽으로 끌려간다고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원자가 안정되지 못하다. 그리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궤도가 변하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을 낸다고 했는데 실제로 관찰해 보니까 선 스펙트럼이 관찰되더라. 그래서 요걸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호가 닐스 보호가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했는데 이 보호의 원자 모형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원자 모형이죠. 그죠? 핵 주위의 전자가
원형으로 돌고 있는 모양을 하는 비슷한 모양, 태양계와 비슷한 모양이죠. 그죠? 이에 대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그런 것은 한번 볼까요? 자, 기억. 원자 내부에는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아니죠? 러드포드가 이미 플러스 전하인 핵은 어디에 있다? 원자의 중심에 이렇게 원자가 있으면 중심 부분에 이렇게 핵이 모여 있다는 걸 지금 크게 그렸는데 거의 점과 같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걸 러드포드가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의 보호도 이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러드포드가 증명했기 때문에. 원자 내의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상태에서만 존재한다. 원자 내의 전자는 그렇죠? 특정한 에너지 상태, 즉 특정한 궤도만 해도 뭐 1번 궤도, 그렇죠? 또는 2번 궤도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다, 그죠? 특정한 에너지 상태만 돌고 있다. 태양계처럼 수금, 지하, 목, 토 이렇게 특정한 궤도만 돈다는 거죠. 1번 아니면 2번, 3번 이렇게. 첫 번째는 1번이네요.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 이렇게 특정한 에너지 상태에서만 존재한다. 예를 들면 1번과 2번 사이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원자 내의 전자 궤도 사이를 전이할 때는, 옮겨서 이동할 때는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렇죠?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빛을 방출. 반대로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빛을 어떻게 해야 된다? 흡수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니온하고 디귿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정답은 4번. 니온, 디귿. 보호는 양자수 n에 따라 원자 내의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다고 가정했죠. 그죠?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고 가정하였다. 자, 6번. 여기 보호가 말한 것처럼 n은 1, n은 2, 3 양자수. 그 양자수를 가진 데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를 말하면 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 겁니다. 핵의 에너지는 아니고 전자의 에너지가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다. 그리고 에너지 간격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양자수가 높아지면서 에너지는 점점 높은 에너지를 가진다. 원자에게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 사이 간격은 어떻게 되는지 써보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자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띠 사이의 간격은,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은 점점 좁아진다.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되나 했는데 여기 띠라고 적혀있네.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은 점점 좁아진다. 이렇게 적어야겠다. 그죠? 오타입니다.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은 점점 좁아진다. 원자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은 점점 좁아진다.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은 좁아진다.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에너지 준위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에너지 띠로 하지 말고 에너지 준위 사이 간격은 좁아진다. 물론 고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띠를 이루고 있고 고체에서 에너지 띠 사이 간격도 좁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는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은 좁아진다라고 적는 게 좋겠습니다. 자, 7번. 7번 에너지 띠죠. 그죠? 여기도 에너지 띠 보면 지금 저 고체 같은 경우 요 띠 사이 간격 점점 좁아지죠. 그죠? 띠 사이 간격은 점점 좁아집니다. 자,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과 같이 고체 내부에서 많은 수의 원자가 존재할 때 이 원자가 존재하는 것만큼 여기에 겹치는 수가 나타납니다. 미세한 차이를 두고 가깝게 분포되는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 여기 이제 이렇게 분리되는 거. 두 개면 이게 두 개로 분리되겠죠. 그죠? 원자핵이 두 개면 두 개로 분리되고 원자핵이 세 개면 세 개로 분리되고 즉 무수히 많으면 무수히 많게 이렇게 분리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에너지띠라고 한다. 금속 내부의 원자가 가지는 연속적인 띠 모양의 에너지 준위를 우리는 에너지띠, 에너지 밴드라고 부른다. 도체 전체 반도체에서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을 부동으로 나타내시오. 절연체가 당연히 그렇죠? 반도체, 도체. 절연체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전도띠로 전자가 이동하지 못해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도체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으므로 쉽게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해서 전류가 잘 흐른다. 그래서 이런 띠 간격은 절연체 반도체 도체술이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실리콘 사족 원소에 원자과 전자가 4개에 보론 원자과 전자 3개를 넣어서 4 더하기 3 해서 요 한 개가 비었죠. 그죠? 요 빈 부분을 우리가 양공, 포지티브 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홀을 가지는 반도체는 포지티브니까 N형이 아니고 P-타입, P형 반도체이다. 전하 운반하는 양공과 전자는 전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P형에서는 양공, N형에서는 전자가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한다. 고유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크다. 고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작고 불순물 반도체인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는 전하 운반자인 양공과 전자에 의해서 고유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크게 됩니다. 전류를 잘 흐른다는 거죠. 자, 다이오드, 다이렉션 일렉트로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이렉션, 방향성을 가진다는 거죠. 순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의 특성. 다이오드는 이름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걸 정류작용이라고 부르죠.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정류작용이란 필터링 이펙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로 보면 플러스 방향으로도 흐르고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흐르고 플러스 방향으로도 흐르고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흐르는 교류 전류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다이오드를 통과하게 되면 이쪽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뭐만 남나 하면 위쪽에 있는 이렇게 플러스 부분만 이렇게 남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부분, 즉 한쪽 방향, 플러스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하는 수분, 플러스 방향으로만 흐른단 말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다가 플러스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요거는 한쪽 방향만 흐르게 하는 작용이다 해서 이걸 정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발광 다이오드,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LED라고 부르죠. 요 LED도 내나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P형과 N형을 붙여서 만든 다이오드죠. 그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고 전자가 전이하면서 D 간격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를 그래서 전자가 전도띠 아래에 있죠. 그죠? 양공은 원자가 띠 위에 있으니까 여기 전도띠 아래에 있는 전자가 이 양공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 사이만큼에 해당하는 D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빛으로 낸다. 전도띠 아래에서 원자가 띠 위로 내려오면서 빛으로 방출한다.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순방향 전압을 걸면 그렇죠. PN 접합 다이에서 순방향 전압을 걸면 어떻게 되느냐? P형 쪽에 플러스 그걸 걸고 N형 쪽에 마이너스 그걸 걸습니다. 그러면 P형 쪽에 있는 양공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P형 쪽으로 가면 안 되고 N형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자는 P형 반도체 쪽으로 이것처럼 전자는 P형 반도체 쪽으로 양공은 N형 반도체 쪽으로 그래서 전자는
P형 반도체에서 N형이 아니고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 쪽으로. 왜냐하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니까 P형인 플러스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N형이 아니고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한다. 여기 P형이 아니고 N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에 전자가 많거든요. N자. N, 네거티브 하잖아요. 그죠? 네거티브 쪽에 전자가 많으니까 N형 쪽에서 P형 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는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N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를 연결한 게 순방향입니다. P형엔 플러스 극, N형에 마이너스 극, 순방향입니다. 이때 다이오드 내에서 양공은 N형 반도체 쪽으로, 전자는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한다. 수고했습니다.